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2030 여성을 위해 저는 진행을 맡은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뇌부자들 채널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도 좀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가 선을한 여름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밤님, 지용님, 그리고 네. 저는 현정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2030 여성을 위해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의 2030 여성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걸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의 2030 분들을 접하면서 이게 정말 지금 문제가 크다라고 느낀 것들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불안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있는 직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너는 다른 미래나 다른 기회가 없을 거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니까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절벽에서 지금 버텨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게 그런 불안과 압박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완전 동감하는데요. 네. 진료실에서 정확히 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뭐 나중에 좋은 집을 사고 싶어 이 마인드가 아니라 네네. 공부를 못하면 나는 끝이야.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면은 내 미래는 없어. 좋은 집은 아예 가지지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감에 쫓기고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니까 다들 그 불안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한 분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고 특히나 저는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2030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그 중에 다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이 어릴 때 이제 IMF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집안이 무너지고 부모님 사이가 틀어졌던 트라우마를 또 이제 반복해서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때 IMF 시절에 그게 재현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네, 많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네.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한번 겪어봤는데 네. 그 공포가 다시 다가오는 느낌. 음.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2030 여성들에게 SNS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녀들.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운 그 이유 과연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을 던져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준비해봤어요. 한번 대략 요 순위 안에 뭐가 있을지 짐작 좀 해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직장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요? 네, 일어나면은 뭐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이 없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되게 아. 클 것 같아요. 취업 스트레스. 내일은 뭐 어디로 어떻게 구직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인터넷 여기저기 뒤지면서 내일도 이력서 수백 개 뭐지 끌어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자, 그럼 5위부터 한번 볼게요. 오, 지용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왜 괴롭히고 좀 따돌리고 뭐 이런 문제가 학창 시절 그 시절 빈번한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얼마나 빈번하고 교묘하고 또 일상적인지 이런 것도 되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2030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따가 아니라 권력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 많이 듣고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간 곳에서 혹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처음 혹은 두 번째 직장쯤인데 이런 걸 당하면은 내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문제다. 그래서 직장을 바뀌어도 이게 결국 반복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경우에 옮겨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래 이런 거고 내가 혼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내가 너무 뭘 모르나 봐. 그랬는데 사실은 혼낸 그 사람 한 명이 문제였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운이 없는 경우인 것도 많은데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났다 이렇다고 내 탓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마음이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단호하게 좀 이직 혹은 직장 내에 좀 높은 분들에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신고하는 거 이런 걸 고려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이것도 얘기하자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되게 거리가 많은 그렇죠 그런 이슈인데 그 4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우리가 한때 내일은 확진자 몇 명으로 뜰까? 맞아요. 네, 그게 정말 공포스럽게 그 그래프 모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잠들던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제 너무 이제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둔감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네.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둔감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분명히 그 둔감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제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만성적인 불안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딜 가든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만성적인 불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적인 부분이 다 그렇게 엇갈려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 그렇죠. 주제이다 보니까 다들 만성적인 불안함에 노출이 되고 이럴 때 뇌 속에서는 좀 세로토닌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불안, 불면, 우울 등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로 코로나 블루가 이제 많이 핫한 주제였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해 하십니다. 자, 3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다 우리가 다 짐작할 만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1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위로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2030 여성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치료를 받거나 사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정신과에 간다거나 심리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이 정말 쉽게 간과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3위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2위 가볼게요. 반복되는 일상. 저는 이게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는 소진이라고 생각해요. 번아웃 상태인데 그 번아웃 상태가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닐까. 반복되는 일상이 전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반복되는 일상. 근데 너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아웃인 채로 내일도 똑같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 직장을 잃고 이런 것들만 상정하고 있지만 너무나 일은 빡센데? 라고 하면 되나? 너무나 일은 고된데 이 고된 일이 눈 뜨면 다시 반복되고 하지만 내 형편은 나아질 리 없고 네. 뭐 이런 절망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의 가장 이제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무망감이라고 해요.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인데 네. 미래가 바뀌지 않을 거다.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진짜 죽음 그 자체를 원해서 죽고 싶은 분은 없어요. 이렇게 현실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탈출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괴롭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처음 제가 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고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네요. 이 반복되는 일상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자, 1위 가겠습니다. 출근하죠. 출근하기. 진짜 너무 공감돼요. 제 친구들도 퇴근을 못하는 기분이래요. 퇴근을 해서도 오프 상태가 안 되고 계속 온 상태에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퇴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근 걱정. 정말 눈 뜨기 싫은 거죠, 이거. 눈을 감아본 적이 없거나 밤새도록. 맞아요. 그런 느낌. 진료실에서 막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직장이 문제인 것 같다. 이제 뭔가 내 직업을 잘못 고른 것 같다. 적성에 안 맞는 걸 고른 것 같고, 그래도 좀 내 적성에 알맞는 뭔가 재미랑 이렇게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부분 그냥 원래 일은 힘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게 퇴근하고 나면은 뭐 또 친구들과 즐거운 일상이 있고 주말에는 또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로 다들 버티셨던 것 같아요. 퇴근한 다음에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네.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상사 뒷담화하고 이런 걸로 버티시고 계셨는데, 요즘 그런 일상들이 정말 싸그리 없어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싸그리 없어졌는데 일은 점차 더 시키지. 네,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지. 맞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 일거리의 양은 똑같은데 인원은 줄어들어서 훨씬 더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이 압박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 빼주듯이 약간 빼주는 게 바로 뭐 잡담을 나눌 수 있는, 네. 좀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나 뭐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것도 다 막혀버리니까 정말 숨 쉴 구멍이 없다는 느낌? 네, 그쵸. 맞아요. 저는 적당한 즐거움이 상실된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적당한 그냥 직업의 우리가 막 상실. 엄청난 즐거움을 바라고 엄청난 기쁨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하루가 적당히 살만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냥 출근하고 너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은 그냥 너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인데, 지금은 너무 괴로운 게 일상화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운 이유, 우리 2030의 목소리 순위별로 한번 알아봤고요. 쭉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좀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이런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기분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 실태 파악을 했으니까 이에 더해서 좀 희망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30의 실제 사연, 실제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